오늘은 한의원에서 하는 책기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료법은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받는 치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치료법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생활 습관을 가볍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복잡한 치료법 위주로 말씀드리면 치료 위주로 마음이 집중되어서 생활 습관은 약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아는 것 같은 생활 습관이 너무 당연하게 보여서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아는 상식 속에 답이 있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 강의를 계획할 때 치료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리려 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간단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습관만 잘해도 좋아질 수 있는 병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한의원에 오신 것이 아니시니까 강의 시리즈의 뒷부분에 강의하게 될 생활 습관을 마음을 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 습관만 잘해도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질병들이 호전되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기를 내리는 약이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치료법은 결국 약, 침, 뜸 세 가지입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약 중에 하나가 평위산이라는 약입니다. 평위산을 한자로 보면 평평할 평자에 위장 위자로 위를 평안하게 하는 약이라는 뜻입니다. 책기를 내리는데 아주 효과적인 약입니다. 이 약을 어느 질환에 많이 쓸까요? 약 이름대로 위장 질환에만 사용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책기로 인해 수많은 질환이 올 수 있는 것처럼 평이산도 수많은 질환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이산은 책기를 내려줌과 동시에 몸의 습기를 제거하고 또 약간의 발산작용, 즉 한의학적으로 약간의 땀을 내서 한기를 빼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책기를 내리는 데 많이 쓰는 약입니다. 이 약을 많이 쓰는 병명을 살펴보면 우선 두통, 구안화사, 어깨 통증, 심장병, 위장병, 아토피, 가려움증, 허리 디스크 통증, 만성 기침, 퇴행성 관절염, 족저근막염, 나아가서는 생리통, 불임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나아가서는 감기 치료에도 많이 응용합니다. 사실 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은 낯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책기를 잘 내려 순환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뜸 치료입니다. 저는 뜸 치료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나 고질병을 치료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병을 동시에 치료할 때 뜸을 많이 떠왔습니다. 환자들의 병은 매우 다양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뜨는 뜸자리는 동일합니다. 바로 중환, 관원, 족삼리라는 혈자리인데요. 여기 관원은 단전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뜨는 목적은 결국 책기와 감기를 치료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중환혈의 뜸을 뜨면 책기를 내리고 위장 기능을 강화하여
몸의 가운데가 잘 막히지 않게 하고 소통되게 해줍니다. 다리에 있는 족삼리 혈도 위장과 연관된 혈자리로서 채기를 내려 소화를 잘 시켜주고 위장 기능을 강화해 줍니다. 관원혈은 단전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뜸을 뜨면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여 순환을 시키므로 수많은 질병을 다스리는 뿌리가 됩니다. 앞선 강의들에서 채기로 인해 가운데가 막히면 아랫배와 하체가 차가워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아랫배의 관원에 뜸을 떠서 아랫배가 따뜻해지면 위장이 잘 소통되어 채기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아랫배의 단전에 뜸을 떠서 몸이 따뜻해지면 차가운 한기나 감기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서 감기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몸을 상, 중, 하 세 군데로 나누었을 때 중, 가운데가 잘 소통되고 아랫배와 하체가 따뜻해서 잘 올라가고 또 상체에 열이 잘 내려와서 순환이 잘 되는 것이 건강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 자리들의 뜸을 떠서 이런 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채기와 감기를 치료하고 예방하여 수많은 질환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병명의 질환을 다스릴 때 중환, 관원, 족삼리에 똑같은 세 자리의 뜸을 떠서 많이 응용합니다. 위장병뿐 아니라 두통, 어깨질환, 심장병, 고혈압, 중풍, 요통, 불임, 전립선 등 다양한 질환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침치료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다양한 질환에 채기를 내리는 침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체에서 온 분들이야 당연히 채기를 내리는 침을 놓습니다만 위장질환뿐 아니라 두통, 어깨 통증 등 다양한 질환에 빠른 효과를 보려고 할 때 채기를 내리는 침을 놓습니다. 허리 통증, 무릎 통증에도 채기를 내리는 침을 많이 사용합니다. 나아가서는 혈압이 높은 환자에게도 채기를 내리는 침을 통해 혈압을 내리는 목적으로 침을 놓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질환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이 내원하셔서 환자분들 스스로가 소화가 안 된다거나 체에서 병이 왔다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화가 잘 되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소화는 잘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에게 채기를 내리는 침을 놓았을 때 위장과 관련 없어 보이는 병증들이 호전되는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기를 내린다는 개념이 단순히 속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를 소통시켜서 전신의 순환을 회복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강의에서 말하는 채기라는 개념은 환자분 스스로 소화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로 채기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사람마다 어느 정도의 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순환의 통로를 막고 있는 개념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채기와 관련된 환자 치료의 예를 한 케이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환자분이 휠체어를 타고 내원하셨습니다. 3, 4주 전에 계단에서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걷다가 무릎을 삐끗하신 이후로 점차 아파오더니 최근 몇 주간은 전혀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연골이 찢어져서 수술을 권유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연골이 찢어진 것이라서
한의원에 올 생각은 못 하셨다면서 몇 주 만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환자분은 예전부터 알고 있던 환자분인데 워낙 체기가 심해서 순환이 안 되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 침대에 눕도록 하고 간단한 진찰 후에 체기를 내리는 침을 놓았습니다. 무릎에는 침을 놓지 않고 손에 있는 체기를 내려주는 혈자리에 침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손에만 침을 맞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움직여 보시도록 했더니 다리가 움직이는 게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어나 걸어 보시도록 했더니 조금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효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해 화병을 다스리는 발에 있는 혈자리에 침을 하나 더 놓았습니다. 환자분은 손과 발에 침을 꽂은 상태에서 혼자 몇십 분을 걸으셨고 휠체어 없이 걷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그날 휠체어를 타지 않고 돌아가셨고 그날 이후로 휠체어는 타지 않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첫날의 치료 후에 꾸준히 체기를 내려주는 평이산이라는 약을 복용하셨고 꾸준히 뜸을 떴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나 확인을 하였을 때도 통증 없이 잘 걸으셨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처음에 침을 놓을 때도 무릎에는 침을 놓지 않았습니다. 원리를 푸는 개념의 혈자리에만 침을 놓은 것입니다. 물론 모든 환자들이 이 환자처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질병까지도 체기를 잘 다스리면 의외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다는 예를 들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